오늘은 입맛을 자극하지만 실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담배와 술만 하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일부 인스턴트 음식들이 담배나 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혈관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정크푸드 10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의외로 라면은 목록에 없고 흔히 떠오르는 햄버거나 콜라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과연 다시 그것들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면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음식일까요? 사실 인스턴트 라면은 오랜 세월 동안 나쁜 음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왔습니다. 기름에 튀긴 면발 자극적인 스프 인공 첨가물이 가득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물론 이런 요소들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면은 영양소가 부족한 편일 뿐 가끔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막힐 만큼 유해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끓일 때 달걀이나 채소를 곁들이고 분말 스프는 전부 넣지 않고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은 가급적 적게 마시면 지방 섭취도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해도 라면은 가끔 먹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햄버거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햄버거 하나는 대략 300칼로리 정도로 생각만큼 지나치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게다가 빵, 고기, 패티, 채소, 소스까지 구성만 보면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버거가 정크푸드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로 재료 간의 비율과 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의 양은 적고 식이섬유는 부족하며 대부분의 패티는 기름에 튀겨져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기름지고 짠 소스가 더해지면 건강에는 좋지 않겠지요. 더 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햄버거를 감자튀김, 탄산음료, 튀긴 치킨 등과 함께 먹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끼를 구성하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이 순식간에 상한선을 넘게 됩니다. 결국 햄버거 자체가 독이라기보다는 다른 정크푸드와 함께 자주 먹게 되는 조합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생채소 샐러드를 함께 먹고 튀긴 패티 대신 구운 소고기를 선택하며 소스는 최소한으로 쓰거나 제거하고 가능하면 감자튀김이나 달달한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조절한다면 가끔 햄버거를 먹는 것은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이제 라면과 햄버거는 최악의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목록은 영양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의사들이 듣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지는 진짜 건강의 적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 몸을 해치고 한번 손을 대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자, 10위부터 1위까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중에 여러분의 식생활에 해당되는 항목은 몇 개나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세요. 10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간식처럼 즐겨왔던 말린 과일류입니다. 말린 자두, 말린 대추, 말린 매실처럼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이 가던 간식이죠. 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진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건과일의 맛과 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 소금, 보존료, 색소가 첨가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절이고 말리는 과정에서 원래 과일이 가지고 있던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이 남습니다.
작고 귀여운 매실 하나를 입에 넣는 건 마치 당과 염분이 폭발하는 작은 폭탄을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져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뇨병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거기에 소금 함량이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과 신장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일부 불량업체들이 색을 더 진하게 만들고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 공업용 색소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첨가물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경계나 간 대사에 영향을 미쳐 만성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새콤달콤한 매실 하나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고염고당 저영양 식품입니다. 생각날 때 한두 알 정도 맛보는 건 괜찮지만 매일 건강식처럼 챙겨 먹는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심장병의 씨앗을 심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9번째는 많은 분들이 한때 편리한 맛으로 즐겼던 통조림 제품입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복숭아 통조림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도시락 반찬으로는 런천 미트가 단골이었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요즘 이런 통조림 음식은 정크푸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과도한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통조림은 고온 고압으로 살균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이를 보완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사들은 설탕, 소금, 방부제를 많이 넣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시럽에 담긴 복숭아 통조림. 실상은 고농축 설탕물에 말랑한 과일 몇 조각이 떠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과일만이 아닙니다. 짠, 고기류 통조림. 예를 들면 런천 미트 하나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걸 자주 섭취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되죠. 고당 고염 식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비만은 물론 혈관이 손상되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품질이 떨어지는 일부 통조림은 제조나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통조림은 가끔 즐기기에 간편하고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주 먹어서는 안 되고 신선한 식재료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 비정상적인 재료를 넣어야 식품 하나를 몇 년 동안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통조림의 위험성은 분명합니다. 8번째는 보기에는 예쁘고 먹기에는 달콤한 과자류입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크림 비스킷이나 작은 케이크 하나 곁들이면 그야말로 소확행이라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과자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바삭한 식감과 오랜 유통기한을 위해 대부분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가는데 이는 바로 트랜스지방의 온상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포화지방보다도 혈관에 더 치명적인 이 지방은 말 그대로 동맥을 조용히 조여오는 숨은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간식류는 설탕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칼로리 밀도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작고 귀여운 쿠키 한 조각에 생각보다 많은 열량이 들어있어 몇 개만 먹어도 금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만감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 개, 두 개 연달아 손이 가고 나면 어느새 섭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렇게 단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다 보면 비만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겨 심장과 췌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중 과자나 디저트에는 향료나 색소 같은 인공 첨가물이 흔하게 들어있어 간에 해독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양학자들이 비스킷은 영양가 없는 한 끼 대용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과자류를 자주 간식으로 먹거나 심지어 배고플 때 끼니처럼 대체하게 되면 결국 몸이 나중에 심하게 항의하게 될 겁니다. 만약 간식이 당기신다면 화려한 포장지의 유혹보다는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처럼 입도 즐겁고 건강에도 좋은 선택지를 권해드립니다. 7번째는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톡 쏘는 청량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 음료들은 사실상 액체형 설탕 폭탄입니다. 컵으로 한 잔 마시면 각설탕 7, 8개를 한꺼번에 삼키는 셈이죠. 이렇게 급격히 유입된 당분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내며 비상사태를 맞이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당뇨병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에 자주 쓰이는 과당 시럽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남은 당을 간과 복부에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방간 뱃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설탕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산입니다. 많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장기간 마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과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산음료의 해로움은 기름진 고기나 달콤한 디저트를 매일 먹는 것 못지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한 캔의 탄산음료가 담배 몇 개비에 해당하는 해를 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목이 마를 때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말려버릴 음료를 집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갈증을 풀어주는 맑은 물 한 잔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6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음식이라 생각하며 안심하고 드시는 절임류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염장 생선 같은 음식들은 예로부터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절임식품을 자주 먹는 것은 건강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트륨 함량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다량의 소금이 사용되는데 그 결과 작은 반찬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소금이 과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의 탄력을 떨어뜨려 동맥경화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염분은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어 기능 저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염장 생선이나 오랜 숙성 젓갈에는 이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니트로사민은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기간 그리고 자주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암이나 비인두암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염장 음식을 즐겨 먹는 문화로 인해 특정 암의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절임류는 짜고 맛있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독소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반찬 한두 점으로 간을 보는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매 끼니마다 젓갈이나 장아찌에 밥을 비벼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나 제철 식재료로 만든 담백한 반찬을 더 자주 먹는 것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나 좋아하는 고소한 유혹, 바로 튀김류입니다. 바삭하고 노릇한 치킨, 감자튀김, 새우튀김 같은 음식은 이름만 들어도 침이 돌죠. 그러나 이런 튀김 음식은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적입니다. 기름의 식재료를 고온으로 튀기는 순간 몸에 해로운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감자튀김이나 과자류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고기를 튀길 때는 이종아민계 화합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는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키고 비타민을 파괴해 영양가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원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생선 한 조각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영양 대신 지방과 발암물질로 덮이게 됩니다. 문제는 지방과 칼로리입니다. 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흡수해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화지방이 과다해집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지방이 쌓여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른바 삼고 질환을 불러옵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길거리 음식점이나 분식집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산화된 기름에는 활성산소와 트랜스지방이 다량 발생해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나는 감자튀김은 안 먹어요 라고 말해도 꽈배기나 도넛 튀긴 전을 자주 드신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식이든 서양식이든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는 공통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튀김의 바삭한 맛이 자꾸 생각난다면 기름량을 줄인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조리로 바꿔보세요. 입의 즐거움은 남기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기엔 고기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정체를 가진 일명 가짜 고기류입니다. 샤브샤브나 정어를 드실 때 한두 개쯤 꼭 넣게 되는 어묵볼, 게맛살, 고기 완자 같은 재료들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가공볼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넣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정월용 완자나 볼은 진짜 고기보다 전분 조미료, 식용색소, 향미 증진제 등 다양한 첨가물로 뭉쳐져 만들어진 조합식품에 가깝습니다. 고기 맛을 흉내내기 위해 향료가 들어가고 쫄깃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연육제나 착색제가 첨가되며 겉보기엔 탱글하고 맛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 제품은 대개 전분 함량이 높아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고 고소한 맛을 위해 다량의 소금과 조미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급증합니다. 샤브샤브 한 끼에 여러 개 먹다 보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게 되며 혈압이 오르고 혈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종 첨가물이 간과 신장에 장기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몇 끼니마다 이런 가공관자를 자주 섭취하면 간과 신장은 끊임없이 해독과 배출 작업을 하게 되어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묵볼을 조사해보면 어떤 제품은 생선 함량이 20%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는 쫄깃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락스 같은 유해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하기도 했고 이는 신장과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분과 화학 첨가물로 속이 꽉 찬 덩어리를 먹는다는 건 몸에겐 고문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음에 정올이나 샤브샤브를 드실 때는 예쁘고 화려한 가공볼보다는 얇게 썬 신선한 소고기나 채소를 넉넉히 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가공육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육가공 포장 제품 등은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편한 도시락 반찬으로 널리 사용되죠. 그러나 이런 가공육에는 맛과 보관을 위해 상당량의 소금과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아질산염은 고기의 색을 선홍빛으로 유지시키고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인체 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혈관과 신장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대장암이나 위암 등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대부분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져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제품에는 방부제 향미제 같은 화학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어 간의 해독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값싼 가공 소시지의 경우 질 낮은 고기, 찌꺼기에 첨가물을 섞어 만든 제품도 많아 위생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결국 가공육은 우리 식탁 위에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침에 먹는 햄 한 조각 간식처럼 즐기는 핫도그 한 개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그 습관이 반복되면 건강은 천천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암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가공육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신선한 생선이나 닭고기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루라도 안 마시면 허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랑받는 밀크티와 프림 음료입니다. 특히 진한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달달한 밀크티는 어느새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중장년층에게도 점차 익숙한 간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크티 한 잔 알고 보면 달콤한 독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유가 들어간 건강한 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과 지방이 지나치게 높은 혼합 음료입니다. 중간 크기의 밀크티 한 컵에는 평균적으로 30-40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당 섭취 한계를 쉽게 초과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크림폼이 듬뿍 올라간 제품이라면 콜라보다 열량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액체 상태의 당분은 고체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췌장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매일 마시는 습관이 쌓이면 비만과 당뇨병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름만 밀크일 뿐 이 음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제품이 진짜 우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프림은 수소화 식물성 기름 인공 향료, 탈지 분유 등으로 만들어지며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매우 높지만 우유 고유의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매일 마시는 밀크티 한 잔은 우리 몸에 좋은 우유 음료가 아니라 설탕과 기름으로 뒤범벅된 화학 혼합 음료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당과 지방으로 코팅된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은 끈적한 시럽에 잠기고 심장질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뉴스에서는 밀크티를 매일 과도하게 마신 여성이 급성 고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면 당도를 낮춘 버전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우유폼 대신 진짜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1회 정도의 특별한 간식으로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 물처럼 매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혈관이 막힌 뒤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입맛을 조금씩 바꾸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침내 순위 1위, 이겨넘는 불량식품의 왕이자 도광이라 불릴 만한 음식, 바로 매운 과자입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에 쌓여있고 뜯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향신료 냄새와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과자, 혹시 여러분도 학창시절 문방구 앞에서 세 봉지 1,000원 주고 사 먹던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나 이 맛있는 유혹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매운 과자는 사실상 밀가루와 향신료, 각종 첨가물로 만들어진 일종의 양념 반죽일 뿐 영양 성분은 거의 없고 열량과 나트륨만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저급 기름에 튀겨진 뒤 고춧가루, 후추, 향신료, 인공 색소 등이 뒤섞인 강한 양념에 버무려지는데 그 선명한 빨간색조차도 대부분 인공 착색제에서 비롯됩니다. 봉지를 여는 순간 퍼지는 그 자극적인 향은 인공 향료와 감미료가 만들어낸 것이며 단 한 조각의 매운 과자 안에도 수십 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한 입만 먹어도 입안 가득 맴도는 그 강한 맛에 손이 멈추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성의 맛은 결국 건강에 큰 위협으로 되돌아옵니다. 첫째, 이 과자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과자 한 봉지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쉬우며 먹고 나면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혈압이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둘째, 매운 과자 제조 시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값싼 재사용 기름으로 산화물질과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감자튀김 못지않게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인 셈이죠. 또한 방부제와 인공 색소 등은 간과 신장을 통해 해독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고 소화불량이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언론 보도에서는 비위생적인 소규모 공장에서 매운 과자를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맨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구석진 바닥에 올려놓고 마치 조미료가 공짜인 듯 퍼붓는 모습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위생은 보장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첨가물의 종류와 양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매운 과자를 아예 식사처럼 먹는 경우도 있어 급성 위장염이나 간,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잦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운 과자는 그야말로 입에서 시작해 몸 전체를 잠식하는 불량식품의 진정한 도광입니다. 뇌신경부터 심혈관, 소화기관, 간과 신장까지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건강에 적으로 지정할 만한 간식을 고르라 한다면 매운 과자는 아마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결국 건강을 해치는 대가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입맛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불량식품 10가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기름기 많고 단기 많고 소금이 많으며 여기에 각종 화학 첨가물이 더해져 사람의 입맛을 유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즐기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혈관은 점점 끈적한 당과 지방으로 덮이고 점점 더 좁고 딱딱하게 변해가며 심장은 과부하 상태로 지치고 신장은 해독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지쳐갑니다. 그 결과 각종 만성질환과
암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지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중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는 결국 균형과 절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불량식품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빈도와 양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입이 심심할 때 한두 번 즐기는 건 괜찮지만 이런 음식이 일상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결국 우리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공된 자극적인 음식 대신 자연에 가까운 신선한 식재료들을 자주 드세요. 제철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야말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진짜 연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의 입맛 만족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잃는 건 절대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과 거리를 두고 단 하나뿐인 이 몸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건강은 결국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자 우리가 음식의 자유를 오래 누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입맛에 끌려가기보단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맛있는 인생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담배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부르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도 혈관 노화를 앞당기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담배, 술, 불량식품 이 셋 모두는 지나치면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함께 줄여가며 몸과 마음 모두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